얘는 3개 들어. 그거를 1년 들어. 진짜요? 응. 아 맞아 맞아. 사진 그래서 범위가 좀씩 좁아. 그래서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것보다 얘네는 시험 기간에 조금 더 양이 적어서 나중에 가서는 분리를 또 결국엔 또 해야 돼. 중간고사까지는 같이 가도 그 이상 같이 갈 수가 없어. 안 아프세요? 나 되게 아팠잖아. 저쌤 설명한 거 들었거든요. 근데 목소리 그때가 독감이었어. 나 여기 타미프로 주사도 맞고 저기도 하고 막. A형 독감 너 어떻게 알았어? 태민이가 나 죽는 줄 알았어. 황채민이 공부시켜야 돼. 너 네 동생 좀 어떻게 좀 해봐. 네 그거 아니에요? 더럽게 하네 진짜. 너 몇 살인데 물어보니까 중1 아니 사춘기는 사춘기인데 세게 왔어요? 세게 왔어. 근본적으로 좀 뉴런,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되는 세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의 구조를 볼게요. 뉴런이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이 신경세포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핵과 세포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핵과 세포질이 있어. 핵도 있고 세포질도 있다 이거야. 핵과 세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부분이야. 나와 있죠, 이렇게. 짧은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 읽었어? 그림이 좀 틀리지만 그렇다고 생각해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가지돌기라고 부릅니다. 이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로부터 짧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온 있는 돌기로서 얘네들은 자극을 수용하는 역할을 해요. 자극을 수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감각기로부터 오는 자극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 아시겠어? 또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이 신경세포체에서 쭉 길게 이렇게 뻗어있는 긴 돌기 하나가 있어. 그쵸?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축삭돌기. 이렇게 부르겠죠. 이 축삭돌기에는 근육세포나 이렇게 반응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축삭돌기는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뉴런으로 자극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축삭돌기의 역할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이 축삭돌기에 보면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 같은 것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리집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도 나와 있지만 슈반세포라고 하는 지방질로 이루어진 세포가 있거든요. 그런 슈반세포가 있잖아. 이 축삭을 둘둘둘둘둘둘 말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보통 마리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집은 여기에 이렇게 슈반세포의 핵이 이렇게 말려 있을 때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리집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절연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연체라는 건 우리가 뭐냐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자극을 이동시킬 거거든? 자극을 이동시킬 때 전위차라는 거, 전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가게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러한 전기적 특징을 가지고 자극이 이동할 때 그 전기적 특징이 이동할 수가 없는 부분을 우리가 마리집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극이 이동할 수가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마리집으로는 절대 자극이 안 간다. 그러면 어떤 자극이 이동을 할 거래. 이해갔어? 자극이 이동을 하려면 여기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이렇게 마리집이 안 쌓여 있는 부분, 축삭이 겉으로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할 거거든요. 이 랑비의 결절로만 자극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럼 랑비의 결절로 자극이 이동을 하면 이동하는 거리가 마리집이 없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야 되잖아, 전기가. 근데 얘는 전기가 폴짝폴짝 이렇게 뛰어가면 되지. 이해갔어?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간다는 것은 자극의 이동 거리가 뭐해진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지. 이해갔어? 랑비의 결절로만 간다는 것은.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거리가 짧아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도약전도라고 부를 겁니다. 아시겠어? 이러한 도약전도에 의해서 이동 속도가, 자극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해하셨나요? 되셨나요? 거기 빈칸 다 채우시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도약전도야. 거리가 짧아져요.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잖아. 근데 얘 마리집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야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거리가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이동하는 거리는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핵. 됐습니까? 됐어요? 뉴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뉴런은 구조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뉴런의 이제 2번 종류를 보시면 뉴런의 종류는 두 가지야. 구조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 구조에 따라서 나누는 기능은 딱 두 가지야. 그러니까 마리집의 유무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축사계에서. 마리집이 있느냐, 마리집이 없느냐. 요거야. 오케이?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이야.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 이해갔어? 그러면 마리집이 있으면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있는 신경인데 마리집 신경에서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아 축삭돌기가 노출된 찰록한 부분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어?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랑비의 결절로만 자극이 뭐 할 수 있어? 이동할 수 있죠. 잘 들어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소리가 높아졌다가 멀어지니까 다시 소리가 낮아지고 있죠. 지금 무슨 현상을 보고 있었어요? 도플러 현상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록한 부분 랑비의 결절로만 자극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 도약전도라고 그랬지. 그래서 마리집이 있으면 흥분 전달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흥분이 뭐예요? 우리가 자극을 받잖아. 그럼 우리 뉴런이 자극을 딱 받으면 우리 자극이 신나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흥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자극이 이동한다, 흥분이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 민마리집 신경은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흥분의 전달 속도가 오히려 뭐하다? 느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도약전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리집 신경은 척추동물에서 감각뉴런이나 운동뉴런처럼 말초신경계를 많이 구성하고 있고요. 민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있죠. 연합뉴런 같은 것들을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게요.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구심성 뉴런, 그 다음에 연합뉴런, 세 번째 원심성 뉴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심성 뉴런은 너네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감각 뉴런을 얘기하는 거야. 감각신경을 구성하는 감각 뉴런. 구심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외부의 자극을 중심으로 가지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각 뉴런의 역할이 뭐야? 감각기에서 수용된 자극을 어디로?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감각 뉴런이죠. 그런 걸 우리가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됐어? 근데
이 구심성 뉴런인 감각 뉴런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있잖아. 구조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짤짤한 가지돌기가 있지. 축삭돌기가 신경세포체가 있어야 되는데 신경세포체가 없고 축삭에서 가지돌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축삭이 있지. 됐어? 근데 이 축삭의 옆구리에 이렇게 뭐가 달려있냐면 신경세포체가 달려있어. 축삭돌기의 옆구리에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달려있는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구심성 뉴런의 특징이다. 알겠어? 다음에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해. 즉 연합 뉴런은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 즉 자극을 수용한 것을 무슨 자극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그런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원심성 뉴런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운동 뉴런을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중추신경에서 내린 명령을 전달을 해줄 겁니다. 어디로? 반응기로.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응기로. 알겠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을 얘기하게 된다. 알겠어? 그리고 아까 우리 위에서 했던 이런 형태 있지? 이렇게 생긴 애들이 대부분 다 원심성 뉴런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쭉 그릴 거야. 뉴런이지? 여기 또 뉴런 그렸지? 그럼 축삭돌기 말단이고 이건 무슨 돌기야? 가지돌기가 되는 거잖아.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시냅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거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흥분의 전도 뉴런 사이에서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뭘 배울 거냐면 흥분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뉴런이 자극을 받은 거지. 자극을 받았는데 뉴런 입장에서 그 자극을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럼 인식하는 자극의 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역치라고 그래. 그럼 엄청나게 약한 자극을 주면 우리 뉴런은 뭐요? 모른다 이거야. 근데 어느 수준 일정 세기의 자극을 주면 뉴런이 신이 나기 시작해. 자극을 받는 거야. 그러면 뉴런이 신났지? 그 신난 게 흥분이야. 그 흥분이 옆으로 쭉쭉쭉쭉 갈 거야. 알겠어? 그래서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것도 그 자극을 인식했어. 뉴런이 인식했어. 그 자극이야. 그 자극을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데 그럼 흥분의 전도는 언제 쓰느냐? 뉴런 내에서. 그럼 뉴런 내에서 쓴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뉴런 안에서. 하나의 뉴런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 이거 뭐야?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있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축삭돌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때 흥분의 전도는 한 뉴런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양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어. 즉 무슨 뜻이냐? 내가 여기에다가 타격을 줬어. 기억, 자극을 줬어. 그럼 자극이 흥분을 했어. 뉴런이. 그럼 옆으로 가겠지. 이동할 때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갈 수 있다 이거야. 다음에 내가 니은을 줬어. 타격, 니은을 자극했어. 흥분이 발생했어. 그럼 자극이 이동할 때 요렇게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이렇게도 갈 수 있다 이거야.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 여기 디귿디점을 자극했어. 여기에 타격을 딱 줬네. 그럼 여기서 흥분이 발생했어. 그럼 그게 또 이동해야 되지? 그랬을 때는 어느 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갈 거라 이거야. 이렇게. 아시겠어?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다 이거야. 이런 걸 우리가 흥분의 전도라고 할 거야. 한 뉴런에서 모든 방향으로 가능하다. 알겠어? 그러면 여기로도 가죠. 요만큼 가겠죠. 알겠어? 어쨌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다는 거야. 그 뉴런 안에서는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 이동을 하는 데지를 이제 알아보겠다 이거야. 알겠어? 우리 교재 19페이지를 보면 흥분이란 뉴런이 자극을 받아 세포막의 막전위 특성이 변하는 현상이야. 막전위. 거기 첫 번째 가로에다가 막전위라고 쓸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오케이? 너는 주말에 오니까 상관없고 너는 오늘 올 거잖아. 너 금요일 날 해도 되냐? 저요? 응. 근데 저 토요일 날 오는데요. 너 생명 토요일 날 하냐? 네. 아,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 전 바꿔야 됐거든요. 원래 응. 그거가 토요일 날 응. 겹쳐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바뀌는지 모르고 방학 때인 줄 알고 그걸 안 바꿔놨던 거죠. 근데 그거를 바꾸면 저 그냥 토요일 날 오케이. 될것 같아요. 알았어. 그러면 우리 토요일 반 애들이 와 있구나 지금. 그치? 토요일 날이 보강하는 거야. 원래 본 수업에 있는 그 세 마리가 아파서 안 왔네. 할머니네 갔어. 아파. 저랑 저기 다른 말인가요? 넌 2시 20분. 넌 12시 40분. 똑같이 나갔어. 아 그런데 왜냐면 너 화학단학에서 화학은 누가 알겠어요? 전성근 선생님. 일요일 날. 일요일 날. 그래서 방학 때는 일요일 날 그냥 들으라고. 엄마하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뭐 수업이 겹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완전히? 네가 아는 건 뭐야? 아니 일요일 날. 바뀌었어요? 토요일 날은 너 물리 들어야지. 저 물리 안 하는데. 아 지구. 아 맞다. 그래서 지구 들어야 돼서 지구는 누가예요? 전성근 선생님. 그럼 지구는 겹치는 거 아니야? 너 지구 듣니? 그러면 생명을 너 저기에서 들어야지. 12시 그때. 그러니까 12시에 들어야 돼. 12시 40분에 생명을. 아 진짜요? 응. 놀이반하고 놀이반 똑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너랑 똑같이 듣는 거지. 아 생명하고 나서 지구. 바로. 바로는 아닌데요. 바로야. 거의 네. 한 5분 안에 이제 이동하는 거야. 힘들어. 얘네들 힘들 거 알아. 그래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하루에 몰빵해야 시험 기간에 하루를 날 잡아서 보강을 해줄 수 있어. 생명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번 학기에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다 밀었는데 이번 학기에 끝내려고. 다음 학기에 생명을 절대 하기 싫어가지고. 하기 싫어. 하나 있어요? 있어! 아우 진짜. 있어요? 있어. 너도 다음 학기에 하잖아. 아 진짜요? 너넨 1년 하잖아. 아니 왜 보니까 자꾸 까먹어? 쟤 맹해가지고 아우 맹순이 저거. 나도 좀 그래. 맹순이 아니네. 저번에 날려 먹었잖아. 그래서 진짜? 나 아니 국어학원에 있는데 전화 온 선생님한테. 그래서 너 12시 40분에 와야 돼. 12시 30분에 와 너는. 이제 보자. 흥분이란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세포의 막전이 특성이 변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에 대해서 이온 동그라미 어떤 이온이냐?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야. 됐어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이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뭐냐?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내가 뭘 그렸냐? 마리집을 그린 거야. 그래서 이제 랑뷰의 결절을 좀 확대했어. 그럼 랑뷰의 결절마다 여기가 세포막이잖아. 그치? 세포막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 있어. 막단백질이 있지. 그 막단백질이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야. 통로단백질도 있고 효소단백질도 있고 신호단백질도 있고 되게 많은데 우리는 여기서 통로단백질의 역할을 해요. 통로단백질들만 배울 거야. 랑뷰의 결절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세 가지의 막 단백질 세 종류를 우리가 공부할 거야. 알겠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1번 나트륨 통로. 그러면 말 그대로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겠지. 근데 이 나트륨 통로는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할 거야. 확산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건 에너지 써, 안 써? 안 쓴다는 거죠.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얘 촉진 확산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네들은 확산에 의해서 나트륨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나트륨 통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K+, 2번은 K+ 통로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만 이동하는 통로야? 칼륨만 이동하는 통로겠죠? 이겼어? 근데 얘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하는 거다. 확산으로 이동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 두 개는 ATP가 사용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게 특징이야. 다음 3번. 3번은 나트륨 칼륨 펌프야. 나트륨 칼륨 펌프도 일종의 단백질이야. 통로 단백질. 근데 얘네들은 능동수송이라는 과정을 써. 능동수송은 뭐냐면 얘네들은 다 고농도에서 어디로 가? 저농도로 가지. 근데 얘는 거꾸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켜. 낮은데 높은 데로 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러려면 자연적으로는 못 끌고 가겠지. 얘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건 자연적인 거지만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는 건 자연적이지 않잖아. 그러려면 여기서는 뭘 사용해야 돼? ATP를 사용해줘야 돼. 알겠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물질들을 이동시킬 거야, 이제. 알겠어? 그럼 랑뷰의 결절마다 1번, 2번, 3번이 있는 거야, 이렇게. 3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 막단백질마다 랑뷰의 결절마다 저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껴서.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들이 어떻게 이동하는 건지를 볼 거야. 알겠니?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축삭돌기만 이렇게 떼어가지고 올게. 그러면 이런 부분은 뭐라고 보면 돼? 마리즘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럼 축삭돌기 막 안쪽이 있고 축삭돌기 막 바깥쪽이 있잖아. 그럼 평상시 우리가 흥분하지 않았어. 자극을 받지 않았어. 뉴런이. 그랬을 때 막 안쪽과 바깥쪽에 전기를 띠는 성분들이 달라. 보통 막 안쪽은 마이너스 전위를 띠게 돼. 알겠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깥에는 뭘 띠게 될까?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휴식을 취할 때는 뉴런 내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휴식을 취할 때 왜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는지는 보통 이제 시험 문제, 수능 문제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왜 그런지는 그냥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탐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보고서 쓸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냥 설명은 할게요. 우리 막 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핵산도 있고요. 단백질들도 있고요. 핵산들도 있어요. 뭐 RNA 같은 거. 근데 얘네들이 죄다 음전하를 띠고 있거든. 이해갔니? 근데 이런 단백질들은 있잖아. 크기가 겁나 어때? 커. 근데 이 단백질이나 핵산들이 다 뭘 띠고 있다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이 단백질들은, 핵산들은 세포 안쪽과 바깥쪽을 왔다리 갔다리 해 못해? 못해. 이해갔어? 못해. 근데 여기에 여기 아까 전에 1번 누구라 그랬어? 나트륨 통로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 꼭 1번이 나트륨이에요? 그건 아니야. 칼륨 통로일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다음에 2번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칼륨 통로로 하자 이렇게 했지. 여기에 3번 얘는 무슨 펌프라고 그랬어?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그랬죠. 근데 평상시에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냐면 바깥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을 있잖아. 바깥쪽으로 빼. 몇 개씩 빼냐면 3개씩 빼. 에너지를 써서.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칼륨 이온을 안으로 갖고 들어와. 몇 개 갖고 들어오느냐? 2개 갖고 들어와. 그럼 생각해봐. 음이온의 개수는 계속해서 세포막 안에 그대로 있어. 근데 양이온이 3개가 나갔어. 그럼 3개가 들어오면 똔똔이지. 3개가 나갔는데 몇 개만 들어와? 2개만 들어오지. 그럼 음이온이 많겠어? 양이온이 많겠어? 봐.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이 있었어. 근데 음이온은 움직이질 못해. 근데 양이온을 세포막 바깥쪽으로 3개를 뺐어. 나트륨을. 3개의 나트륨이 빠져가는데 2개의 나트륨만 갖고 들어온대. 칼륨만 갖고 들어온대.
그럼 양이온을 3개 뺐어. 근데 2개를 갖고 들어왔어. 그럼 양이온의 수가 항상 몇 개씩 부족해져. 하나씩. 그럼 양이온은 부족하지고 음이온은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세포 안쪽은 뭐가 더 많아? 음전하를 띈 애가 양전하를 띈 애보다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겼어?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능동수송으로 물질을 이동시킨다 그랬지? 어떻게? 저농도에서 뭐로? 고농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 그럼 나트륨은 안쪽에서 어디로 갔어? 바깥쪽으로 갔지?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항상 세포 밖이 많아.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럼 안쪽은 뭐가 많아? 칼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잖아. 그럼 세포 안은 칼륨이 항상 많아. 농도가 높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갔어? 됐어요? 그러면 요렇게 첫 번째 자극을 받지 않았어. 자극을 안 받았어. 이때 세포 안쪽은 뭘 띄고 있고 항상 마이너스. 세포 바깥쪽은 뭘 띄고 있어? 플러스.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우리 마리집 없는 축삭돌개 마리집 없는 걸로 해볼까? 그리기에 너무 귀찮다 얘들아. 마리집 없는 걸로 해도 되죠? 이렇게 됐다고 치봐. 알겠습니까? 지금 얘가 휴지전이 상태야.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다가 자극을 빵 주는 거야. 여기다가 자극을 빵 줬어. 이해갔어? 자극을 주면 항상 뭐가 열리느냐? 나트륨 통로가 열려.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신남이 됐어. 그러면 흥분을 하게 되는 거지. 자극을 받아서 신남이 됐어. 흥분을 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막전이가 변한다 그랬죠? 어떻게 변하냐? 나트륨 통로가 열심히 열려.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그럼 선생님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는요?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는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어. 칼륨 통로는 닫혀 있긴 한데 살짝 열려 있기는 해. 그렇지만 거의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별로 움직이는 통로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온이 별로 없을 정도로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면 자극을 받기 전에는 누구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트륨 칼륨 펌프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트륨 빼고 칼륨 갖고 들어오고 나트륨 빼고 칼륨 갖고 들어오고 이 일만 하고 있어. 근데 자극을 받는 순간 뭐가 들어오느냐? 나트륨 통로가 활짝하고 열려. 그럼 이 부분에 나트륨 통로가 열려야 되겠지 얘들아. 여기 봐. 여기 봐. 이 부분에 자극을 줬으니까 여기에 통로가 열려야 되겠지. 그럼 여기 통로가 열리면 밖에서 나트륨이 막 밀고 들어와. 그럼 막 밀고 들어오면 이 부분에 플러스의 개수가 마이너스의 개수보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막전이라는 건 항상 막 안쪽의 전위를 바깥쪽하고 비교하는 거야. 바깥쪽을 0으로 놓고 안쪽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바깥이 0이었는데 안쪽이 여기는 마이너스였지. 이해갔어?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 얘는 상대적으로 뭐가 돼야 돼? 전위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상대적인 값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데 이거는 나트륨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자극이 흥분이 갔어? 안 갔어? 안 갔잖아. 그럼 아직까지는 나트륨 통로가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상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자극이 이동을 하겠지. 그럼 자극이 옆으로 갔어. 그럼 옆으로 갔으니까 이 옆에도 나트륨 통로가 또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열려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돌아왔어. 그치?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이제? 원래 상태로 뭐 해야 돼? 되돌아가야 되지. 흥분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정신 나가서 안 돼. 그럼 여기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여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다음 네 번째는 어떻게 돼? 다시 얘는 원래 상태 돌아왔지? 얘도 이제 원래 상태로 뭐 해야 돼? 돌아와야 되지. 얘는 이제 흥분이 여기까지 도착했잖아. 그러면 뒤집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니? 그럼 우리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생각해보기 보자. 그림 2를 보고 나서 이제 물음에 답해 볼 건데 세포 밖에는 어떤 이온이 많다고? 항상? 세포 밖에 누가 많다고? 밖에 나트륨 이온. 이거 중요한 거야. 세포 안에는 누가 많다고 항상? 칼륨 이온. 자극을 받기 전에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어떻게 돼 있었다 그랬지 선생님이? 자극을 받기 전에, 자극을 안 줬을 때는 닫혀 있다.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어떻게 돼? 열리지. 근데 누가 먼저 열려야 돼?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릴 거야. 그거 열리는 방법도 조금 이따 알려줄 거야. 알겠습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은 그러면 어떻게 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은 밖에서 어디로 들어와야 돼?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해하시는 거죠? 칼륨 통로가 열리면 이제 칼륨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 안에서 바깥으로 가야 돼. 이거를 우리 뭐라고 했지? 아까 전에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 확산. 알겠어? 그러면 왜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고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다 그랬지? 휴식 상태에서는 뭐가 작동해서? 휴식 상태, 자극을 받기 전에는 누가 작동한다 그랬어? 누가 작동해서 뭐만 작동한다고 했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을 바깥으로 뭐 한다 그랬어? 빼낸다고 그랬잖아. 아시겠어? 기억해? 그러면 왜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고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을까? 뭐라고 해야 돼?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 통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쓰면 돼요. 알겠어? 그 대신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는 뭐해져 있다? 닫혀 있는 거야. 나트륨, 칼륨 펌프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트륨, 칼륨 펌프가 어떤 작동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다. 아시겠어? 펌프와 통로의 차이점을 볼 거야. 펌프는 물질의 이동 방식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아까 써줬는데 능동수송. 뭐가 사용된다 그랬어? ATP. 어떻게 간다 그랬어? 아니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통로는 나트륨, 칼륨 통로는 뭐로 간다 그랬어? 확산. 얘네들은 에너지 사용해 안 해? 안 해. 고농도에서 어디로 가? 저농도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잠시 쓰는 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의 발생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는 문제를 풀 때 이제 여기 문제가 어렵거든요. 자극의 전도 문제가 계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서 이건 개념인 것 같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안 나와요. 계산 문제 나와요. 계산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건데 이거를 선생님이 뒤에 가서 이제 문제는 다음 주에 풀겠지만 문제 풀 때는 풀고 나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럼 연습하고 선생님이 아이패드로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올려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 보고 다시 풀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방학 때 좀 많이 연습하세요. 여기. 그럼 보자. 흥분의 발생 과정을 보면 항상 분극 과정, 분극 상태, 그 다음에 탈분극 상태, 그 다음에 재분극 상태가 세트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막전이야. 분극은 아무것도 자극을 안 받은 상태야. 그럼 안쪽이 뭐라 그랬지?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요거 분극 상태. 요때 이 마이너스 전위값을 측정을 해봐. 전위값을 측정하면 그 전위값이 마이너스 70mV가 되거든. 요런 걸 우리가 무슨 전위 상태라고 할 거냐면 휴지 전위 상태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 다음에 탈분극이 됐어. 탈분극이 됐다는 건 뭐가 됐다는 거야? 자극을 받았어. 그래서 뉴런이 신났어. 흥분하는 상태가 됐어. 이렇게지. 그럼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막전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안쪽이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요 플러스 값을 측정을 했거든? 바깥 값을 0으로 놓고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플러스 30mV가 나오더래. 됐어? 다시 그럼 이제 원래 상태로 어떻게 돼야 돼? 되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여기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지. 이런 걸 우리가 재분극 상태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요걸 우리가 휴지전이라고 한다면 활동전이가 되는 상태를 요 플러스 30이 되는 상태를 우리는 활동전이 상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됐어? 그럼 그래프가 중요해. 여기가 0일 때 여기는 전압이야. 알겠어? 여기는 시간이야. 처음에 아무것도 자극을 안 받았어. 그럼 무슨 상태라 그랬어? 분극 상태라 그랬지. 분극 상태일 때는 마이너스 70mV를 나타내고 있어. 그치? 이해갔어? 여기는 자극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지금. 안 받은 상태니까 여기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 그래? 분극. 무슨 전이 상태? 휴지 전이 상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자극을 딱 여기서 순간 받았네? 자극을 딱 받는 순간 얘네들이 인식을 했어.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 인식을 해버렸어? 그럼 전이가 어떻게 돼야 돼?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안쪽으로 뭐가 막 들어와? 나트륨이 들어오잖아. 플러스가 많아지니까 그 순간 뭐가 돼?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올라가지. 이해갔어? 그럼 요때 전이가 얼마까지 올라가? 플러스 30mV까지 올라가. 요 플러스 30mV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를 우리가 무슨 전이라고 해? 활동전이라고 해. 그럼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요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하는 거야? 탈분극.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 됐어? 다시 얘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제 멀쩡한 상태로 돌아와야 될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쭉 해서 어떻게 돼? 쭉 해서 내려와야 되겠지. 전이가 내려와서 원래의 상태로 뭐 해야 돼? 다시 돌아가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는 거야?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럼 이 과정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울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뉴런을 좀 길게 그릴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자. 세 부분으로. 선생님은 이쪽에다 제각을 맨 먼저 줄 거야. 여기는 그럼 다 무슨 상태야? 마이너스. 바깥쪽은 다 무슨 상태야? 플러스. 여기야. 그럼 여기 1번, 여기 지점 2번, 여기 지점 3번 이렇게 할 거야. 알겠니? 그러면 내가 1번 지점에 타격, 자극을 줬어. 그럼 여기에 역칙 이상의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될까? 신남을 느꼈어. 그럼 막전이 값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되죠. 그럼 평상시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만 작동하고 있는데 뭐가 열릴 거라 그랬어? 갑자기 확 하고 나트륨이 열려. 그럼 나트륨이 열리면 나트륨 펌프가 첫 번째 열린다. 여기 나트륨 펌프가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그러면 밖에 있는 나트륨이 안쪽으로 뭐 해야 돼?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해갔어? 그럼 나트륨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뭐가 일어났어 지금? 여기서 보면 1번 위치에서 얘가 시간이야. 이해갔어?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휴지전이었다가 갑자기 자극을 받는 순간 요 시간이 자극을 받는 순간이야. 자극을 받는 순간 쭈르르르 올라갔어. 그치? 활동전이가 발생했지.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나트륨 통로가 뭐 했기 때문에 그래? 열려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이 옆으로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2번까지 갔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다시 원래 상태로 뭐 해야 될까? 되돌아와야 되겠죠. 이해갔어? 이제 되돌아올 거야. 되돌아올 거야. 되돌아올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이유가 중요하겠지. 재분극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탈분극이 된 다음에 얘가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훅 열려서 나트륨이 확 들어오고 나면 딱 닫혀. 이해갔어? 닫혔어.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아무리 나트륨을 빼내도 이렇게 전이가 갑자기 확 낮아질 수가 없거든? 그럼 이때 이제 이 순간에 재분극 상태에서는 누구 통로를 열려면 칼륨 통로를 여는 거야. 그러면
두 통로가 열릴 때 순서가 있는 거지. 항상 누구 통로가 먼저 열려야 되는 거야. 나트륨이 열리고 칼륨이 그 다음 열리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칼륨을 열면 칼륨은 안에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 바깥쪽으로 막 양이온을 또 내보내는 거야. 그럼 여기에 양이온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순간. 그래서 전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간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분극이라고 하거든요. 과분극 지점을 지나면 다시 재분극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갔어? 이해갔어?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2번 지점을 물어볼 거야. 이제 2번. 2번 지점은 쭉 분극이야. 그치? 근데 요 시간에 지금 뭐 했어? 자극을 줬잖아. 근데 자극을 줬는데 자극이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있죠. 그럼 바로 올라가 아니야? 아니야. 더 있다 올라가야 되겠지. 이렇게 시간이. 왜? 요만큼 자극이 뭐 해야 돼?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자극이 도착했어. 2번에. 채원이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이제 자극이 도착했으니까 그때 탈분극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럼 뭐가 열려? 나트륨이 이제 열려. 갑자기 얘가 쭈르르르르 올라갈 거야. 이해갔어? 쭈르르 올라갈 거야. 쭈르르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시 원래 상태로 뭐 해야 돼? 이제 되돌아가야 돼. 그럼 뭐가? 나트륨 닫히면서 뭐가 열려? 칼륨이 열려. 그럼 칼륨이 바깥으로 쭈르륵 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선생님이 일정 시간 T에서 관찰을 했대. 자극을 주고 나서 뭐 10초 후에 관찰을, 뭐 3초 후에 관찰을 했대. 그게 여기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여기가 T야. 그럼 1번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지. 2번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지. 이해갔어? 이해했어? 같은 시간 동안에 자극을 주고 같은 시간에 측정했는데 여기는 재분극인데 여기는 뭐가 됐어? 탈분극인 거지. 여기가 왜 탈분극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잖아. 그래서 더 자극이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여긴 탈분극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아직 도착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여기는 그냥 계속해서 모이는 상태로 있을 수 있어. 여기까지. 그냥 분극일 수도 있는 거지. 이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자극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다. 아시겠어? 그럼 자극을 여기다 줬어. 그럼 요번에는 자극이 어떻게 갈 수 있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시간대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용을 할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 그러면 거기 우리 빈칸 좀 치우고 넘어갑시다. 지금 19페이지를 볼 겁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분극 상태, 뉴런이 자극을 받기 전에 휴지 전이 상태야. 안쪽이 무슨 전이를 띠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분극 상태에서 나타나는 세포막 안팎의 전이차를 무슨 전이라고 하지? 무슨 전이라고 했어? 휴지 전이. 됐어? 다음 두 번째 탈분극. 이제 자극을 받으면 뭐가 돼야 돼? 탈분극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탈분극은 일정 세기 이상의 자극을 받아야 된다 그랬지. 자극이 너무 작으면 뉴런이 인식을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흥분, 뉴런이 신날 수 있는 자극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 역치.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 전이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안쪽이 뭐가 돼?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누가 열려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생기는 일시적인 막전이의 변화를 활동전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니? 다시 그리고 원래 상태로 뭐 해야 돼? 리셋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해? 재분극.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마이너스 70이라고 돼 있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거기를 우리가 무슨 전이라고, 무슨 상태라고 해? 무슨 전이? 휴지 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갔지 플러스 30까지. 거길 뭐라 그래? 활동 전이. 그렇지. 아시겠어? 그러면 거기 봐. A 상태를 봐봐. A는 0에서 0초 전이야. 자극을 받기 전이지. A 상태 봤어? 그래프에? 응. 그래프 A. 요 A. 여기 A. 여기 A. 봤어? 여기 자극이 지금 받기 전이잖아. 자극을 받기 전에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는 거야? 분극. 자극이 없을 때를 얘기해. 그치? 휴지 전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트륨 통로는 뭐에 있어? 닫혀 있어. 칼륨 통로도 어때 있어? 닫혀 있어. 뭐만 작동하고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 어떻게 작동해? 나트륨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몇 개를 빼? 3개. 칼륨 몇 개 갖고 들어와? 2개. 그래서 양이온수가 부족하게 돼서 안쪽이 마이너스 전위를 띠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B를 봐봐. B하고 C는 자극을 받아서 막전위 값이 쭉 하고 뭐 하는 거야? 올라가는 지금 탈분극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B와 C는 다 무슨 상태야? 탈분극. 그러면 자극을 받았어.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리지. 조금씩 열리다가 이제 확 열리기 시작해서 BC 구간에서 확 열리는 것까지 가는 거야.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렸어. 나트륨은 세포 바깥에서 어느 쪽으로 막 바깥에서 막 안쪽으로 막 뭐 해야 돼? 들어와야 되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다량 유입되는 거야. 요거 이해했어? 다시 이제 거기 뭐야? DGD 다시 전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2에서 5초까지는 내려가고 있지. 3에서 5초까지구나. 이걸 우리가 무슨 통로라 무슨 상태라고 그래? 재분극 상태라고 하지. 재분극 상태에서는 누가 닫혀? 나트륨 통로 닫히지. 그 다음 칼륨 통로는 열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칼륨이 안에서 어디로 간다? 바깥쪽으로 가게 되는 거다. 아시겠니? 근데 거기에 보면 실무율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실무율 보이십니까? 활동 전이의 특성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야 어떤 자극이야? 야 센 자극이지. 야 이거는 약한 자극이지. 그럼 우리 귀가 청각이 자극을 수용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활동 전이가 나타냈겠지. 그러면 센 자극을 나타내든 약한 자극을 나타내든 어쨌든 활동 전위의 크기는 우리 몸뚱아리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이 그래프는 절대 변하지 않아. 마이너스 70, 플러스 30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활동 전위가 플러스 50일 수 있어요? 없어. 절대 없어. 얼마만까지밖에 안 돼? 30. 어떤 책에 35라고도 나와. 그냥 그 정도는 이해를 하자잉. 그렇지만 50, 60, 70으로 막 가? 안 바뀌어. 안 가. 마이너스 70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센 자극과 약한 자극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뉴런이 얼만큼 신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즉 센 자극을 받으면 뉴런이 강력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신나는 횟수가 많아. 이해갔어? 그럼 빈도수가 많이 나타나는 거겠지. 크기는 차이가 없지만 나타나는 빈도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거야. 내가 약한 자극을 주면 우리 뉴런이 덜 신나. 덜 신난다는 건 신나는 횟수가 어때야 된다는 거 이렇게 느리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갔어? 그래서 활동 전위의 크기는 자극의 세기와는 상관이 1도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똑같다. 오케이? 그런데 센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커진다? 발색 빈도수가 커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이해갔어? 그럼 막전위의 변화를 보자. A가 지금 위에 거를 다시 정리해보고 있는 거야. A 무슨 상태야? 분극 상태지? 분극 상태는 휴지전이 상태라고 했는데 안쪽이 음전화. 왜? 무슨 전기가 단백질은 다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그랬어? 음전하를 띠고 있다 그랬지. 그리고 이때 분극 상태에서는 뭐가 작동하고 있다고 그랬었지 아까 전에? 나트륨 칼륨 펌프. 그래서 나트륨을 바깥으로 3개 빼내고 칼륨은 안쪽으로 몇 개를 갖고 들어와야 돼? 2개 갖고 들어와.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는 열려있어? 닫혀있어? 닫혀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BC 부분은 탈분극이 됐어. 자극을 받는 순간 누가 열려?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거야. 그럼 나트륨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고농도가 바깥쪽이니까 농도가 바깥쪽이 더 큰 거니까 막 뭐해? 밀고 들어오겠죠. 밀고 들어오면 안쪽에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플러스 30까지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재분극이 될 거야. 그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나트륨 통로는 어떻게 될까? 닫히겠지. 나트륨 통로는 닫히는데 뭐가 열릴까?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안에서 어디로 가? 바깥쪽으로 막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온이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재배치가 되고 있지? 왜냐하면 통로들이 닫혔으니까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가 그 역할을 할 거 아니야. 이해갔어? 그러면서 이온의 재배치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분극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아시겠어?
거기 아까 흥분의 전도 원리 거기서 보면 흥분이 옆으로 이동하는 거지. 이해갔어? 이해갔어요? 아까 선생님이 요거 그린 거? 근데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1번도 이렇게 되고 2번은 이렇게 된다 그랬지. 같은 시간에 측정했어도 어떤 애는 재분극이 되는데 어떤 애는 뭐가 될 수 있다. 탈분극이 될 수 있는 건 자극이 이동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하셨죠? 그 그래프 그 그림 옆에다가 1번, 2번 위치해가지고 요것만 그려놓고 위에 순서대로 해서 그려놓고 여기다 하나 그리고 이렇게 같은 시간으로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흥분의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전에 흥분의 전달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리집의 유무라고 그랬지. 마리집 신경이 민마리집 신경보다 흥분의 전달 속도가 빠르대요. 그 이유가 왜 그래? 마리집 신경은 뭐가 있어? 어디에서만? 마리집 신경에서는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하는 뭐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 도약, 전도. 됐어? 그래서 거기 랑비의 결절에 1번 뭐라고 쓰냐면 랑비의 결절에서는 나트륨 칼륨 통로가 집중 존재한다. 랑비의 결절에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집중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많다 이거야. 마리집 신경에서는. 그리고 얘네들은 랑비의 결절로만 이동해서 이동거리가 짧아지는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이게 도약전도라고 한다. 뛰는 듯하게 점프해서 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동거리가 짧아지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빠르다. 알겠어? 그럼 그 박스 한번 채워볼까? 마리집 신경에서 그 사이사이를 뭐라 그래? 랑비의 결절. 옆에 보면 자극이 이동할 수 없는 부분을 뭐라 그래? 마리집. 그래서 마리집 부분을 훅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야. 활동전이가 어디에서만 발생하게 돼? 랑비의 결절에서만 발생하는 거지? 근데 민마리집 신경은 활동전이가 쭉 이렇게 전체의 축삭 전체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 거야. 쟤네들 또 미쳤네. 우리 학원에 미친 애들이 너무 많아. 축삭의 지름을 보자. 축삭의 지름이 클수록, 지름이 크다는 건 두껍다는 얘기야. 그럴수록 전도 속도가 빨라. 왜냐면 크면 저항이 좀 어때? 작겠죠? 이거 넓은 운동장에서 생각해봐. 애들이 막 뛰놀잖아. 서로 부딪혀 안 부딪혀? 안 부딪히지. 그치? 근데 좁은 운동장에서는 노는데 이렇게 불편하잖아. 그치?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흥분의 전도를 했으면 이제 흥분의 전달을 해볼게요. 흥분이라는 건 자극이라고 그랬어. 흥분의 전달은 아까 전도는 뉴런 하나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지. 전달은 시냅스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시냅스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 다음 뉴런에 뭐라 그랬어? 이렇게 가지돌기 쪽을 여기를 얘기한다 그랬잖아. 이해갔어? 여기서 가능한 거야. 이해갔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그려볼게. 얘가 뭐냐면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이야. 그 다음 얘는 뭐냐면 가지돌기야. 알겠어? 그럼 여기랑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시냅스. 그러면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에 도착을 했어. 그러면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축삭돌기 말단에 보면 시냅스에 있는 소포체라고 하는 시냅스 소포라는 애가 있어. 그럼 시냅스 소포에는 이렇게 물질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는 이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야.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이름은 아세틸콜린이라고 그래.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신경 전달 물질까지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어? 그러면 얘가 옆으로 쭉쭉쭉쭉 와.
그럼 요거 소포체의 막하고 이 축삭의 막도 세포막이잖아. 세포막은 같은 막이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붙어. 그러면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지? 세포막의 표면적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이거써 합쳐지면서. 이걸 우리가 유독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해서 배우셨을 거야. 세포막이 이렇게 합쳐져서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빠져나와. 확산되죠. 됐어? 그러면 여기 시냅스 틈으로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쭈쭈쭈쭈 나와서 확산이 되는겨? 그러면 가지돌기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확산이 돼서 여기에 딱 도달을 해. 그럼 얘가 수용체가 얘를 잡지. 잡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 뉴런에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활동전이가 발생해.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는 건 이렇게 확산이 돼서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을 이렇게 이동시켰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트륨 펌프가 나트륨 통로가 뭐 하기 시작해? 열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제 활동전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갔어? 그러면 거기 보자. 흥분의 전달 과정을 보면 활동전이가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을 했어. 즉 자극이 도달을 했어. 그러면 시냅스 전 뉴런, 시냅스 앞에 있는 뉴런을 전 뉴런, 시냅스 후 뉴런 이렇게 할 거야. 알겠어?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대.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은 아세틸콜린일 거야. 아시겠어? 그럼 얘가 시냅스 틈으로 이렇게 쭈루루루루룩 뭐 하고 있어? 확산을 해. 확산을 하면 시냅스 후 뉴런이 있어. 시냅스 후 뉴런이 있어. 그치? 시냅스 후 뉴런의 그 수용체하고 뭐 했다? 결합을 해버려.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트륨 통로가 화학하고 이제 다시 열려서 그 다음 뉴런이 이제 활동 전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여기 이 페이지만 더 하면 돼. 이해하셨어? 그럼 흥분의 전도와 흥분의 전달을 정리해 봅시다. 위치. 흥분의 전도는 뉴런 내에서 일어나. 다음에 전달은 뉴런 사이에서. 뉴런 사이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시냅스. 알겠어? 시냅스에서 일어날 거야. 그럼 흥분의 이동 속도가 누가 더 빨라요? 뉴런 하나에서 전기적 막전이의 변화로 가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전달 속도는, 그 이동 속도는 전도가 전달에 비해서 훨씬 빠릅니다. 됐어요? 얘가 확산이 돼서 여기서 또 나트륨 통로가 열려야 되니까 느린 거야. 알겠어? 그러면 흥분의 이동 방향성을 보면 전도는 자극을 받은 곳에서 모든 곳, 한 뉴런 안에서 어느 곳으로나 자극이 다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전도가 된다면 전달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은 항상 시냅스 소포는 어디에 있냐면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어. 그러면 이렇게는 가지. 거꾸로는 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가. 그래서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 그래서 시냅스 전 뉴런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후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만 전달이 되는데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거다. 한 방향인 이유는 축삭돌기 말단에서만 뭐가 있기 때문에 시냅스 소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어? 그러면 1번은 이쪽에 자극을 주면 여기 끝까지 다 가지. 됐어? 여기에 전도에서는 여기 중간을 자극을 주면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지. 근데 이렇게 전달에서는 여기다 주면 자극이 이렇게 이동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쪽에다 주면 이렇게는 가지만 거꾸로는 가 못 가? 절대 못 간다 이거야. 아시겠어? 그럼 뉴런 3개에서 여기다 자극을 줬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자극을 주면 요렇게 자극이 요렇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요건 빨간 건 뭐가 되는 거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도 가지. 이건 자극의 전달도 가능한 거지. 근데 거꾸로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밑에 심화 내용 있죠? 이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포인트로 하나씩만 정리할 게 있어. 이온의 농도를 비교할 거야. 이겼어? always야. always라는 건 뭐야? 어떤 자극을 받든 안 받든 항상이란 뜻이야. 세포막 안쪽과 막 바깥쪽이 있지. 이겼어? 세포막 안쪽, 그 막전이 했을 때 축삭돌기 안쪽. 이것서 안쪽에는 항상 칼륨 농도가 높다. 이겼어? 칼륨 농도는 막 안쪽이 바깥쪽보다 항상 높은 거야. 알겠어? 그럼 바깥쪽에서는 항상 누가 높아? 언제나 자극을 받든 안 받든 나트륨의 농도가 높다. 알겠어? 이해했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어. 또 하나 이온의 통로가 열릴 거야. 이게 투과성이야. 투과성이 높다는 것은 열었다는 거야? 닫았다는 거야? 열었다는 거지. 자극을 받고 나서 투과성이 높아지는 애가 있고 자극을 받고 나서 투과성이 후에 높아지는 애가 있어. A하고 B야. 그러면 A는 누구 통로가 돼야 되겠어? 자극을 받으면 바로 높아져. 투과성이. 더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A는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야. 됐어? 더 늦게 투과성이 높아지는 애가 누가 되는 거야? 칼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탈분극을 유도하는 거고 얘는 뭘 유도하는 거야? 재분극을 유도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갔니? 됐어요? 숙제 1번부터 뒤에 있는 거 8번까지. 오케이? 1번부터 8번까지. 아니요? 기출픽도 되죠. 당황했구나. 네. 요거는 안 가져오셔도 돼요. 요거. 요거는 다음 주에는 안 가져오셔도 돼요. 선생님이 가져와 하면 가져오시면 돼요. (38페이지) 118쪽 118번부터 48페이지 156번까지거든요.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가 53번 문제를 못 풀 거예요. 51번 문제도 잘 못 풀 거고요. 52번 문제도 잘 못 풀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안 풀어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 풀 수 있는 것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나 안 만들어줄 거야. 나 이거 니네 프린트로 주니까 하도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미리 만든 거야.